매주 화요일 유반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의 전래훈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반장님 잘 지내셨죠? 네, 뭐 조용히 차분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전래훈 연구원님 다시 뵙게 돼서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연휴에 또 뭐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어때요? 이번 연휴는 그냥 조용히. 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상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품이라기보다는 역시나 글로벌 ETF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ETF.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정확하게 매달 월급처럼 분배금이 지급되는 월지급식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네. 와, ETF인데 매달마다 분배금을 준다. 네. 굉장히 좀 생소해요, 진짜로. 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뭐 최근에 뭐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네. 유명한 운용사들의 해외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친숙해하고 계신데요. 네. 네. 일단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달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배금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2013년에 한 5에서 7% 정도 높은 분배금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에서 7%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고객님들이나 여러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이 네. 나는 은행 금리보다도 조금만 높으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성향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관련된 ETF나 이 하이힐드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이게 이게 이제 매달 네, 월급처럼? 네, 그렇습니다. 야, 참 꿈 같은 상품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형 하이힐드 채권, 네. 채권형이기 때문에 그다지 수익률의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하이힐드 채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 투자 적격은 아니잖아요. 이 네. 채권 자체가.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왠지 위험해 보여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일단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크본드를 보통 뜻합니다. 네. 근데 이 정크본드라고 했을 때 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그렇죠. 위험하게 느껴진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이 하이힐드 채권에 들어가 있는 등급들은 보통 미국의 S&P라든가 무디스에서 이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네. 어떤 그 신용등급 예를 들어서 BBB라든가 그 이하의 채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통 하이힐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우리나라에선 신용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AA 마이너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미국 쪽에 가게 되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네.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BBB 이하로 받게 돼서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신용평가를 받으면 정크본드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도 정크 등급을 받다 보니까 회사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리가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높게, 네. 2에서 3% 정도 높게 나와서 투자자분들이 더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관련해서 네. 이 미국이나 유럽이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가장 그 호황을 이루는 시장이 바로 이 하이힐드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이 장기간에 이제 제로 금리를 이제 쓰다 보니까 네. 돈이 이제 A급 회사채에서 이렇게 B급, 네. 트리플 B, 뭐 더블 B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유입됐고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 시장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FRB라든가 ECB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사실은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좀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뉴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네. 제가 보는 느낌은 뭐냐면 글쎄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한번 이 시장이 너무 이제 뭐랄까 이 호황을 이뤄 가지고 오랜 기간 좀 버블의 어떤 국면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에 주로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얻는 그런 이제 ETF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약간 좀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지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일부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네. 이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그 타이밍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진국이나 이런 경기 회복기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약간 BBB 마이너 이상의 네.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그 회사들의 부도율이 현저하게 내려가게 되고 뚝 떨어지죠. 예. 그러면서 그만큼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정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 하이힐드 채권도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통 기준으로 보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하이힐드 쪽으로 다시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흐름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까지는 뭐 5에서 7% 줬지만 살짝 1, 2%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은행 금리 2, 3%보다는 네. 조금 더 웃돈 수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원화 강세 기조에서 네. 좀 이 ETF를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메리트이 있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사실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은 주식보다 예측하는 것이 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당장 오늘 밤과 내일 밤까지 FOMC 회의가 또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옐런 의장이 뭐 3차 테이퍼링이나 또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향후 달러가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는 건 결국 달러를 걷어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축 통화를 대비로 한 나머지 통화들은 전부 다 약세로 갈 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현재 물론 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1,030원, 이 1,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환전을 해두시고 달러를 가지고 있게 되면 추후에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때문에 네. 강달러로 가게 되면 뭐 1,000원이 1,100원 다시 갈 수도 있다라는 네,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달러를 가지고 있을 타이밍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그림도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부도율 그림이 아주 그 네, 우리 전연구원께서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그 하이힐드 부도율 이런 네. 그 그림은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심장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부도율이. 지금 참 저걸 보면은 야 미국과 유럽의 그 하이힐드 시장이 얼마나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는지 네. 네. 그걸 우리가 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부도율이 그렇지 났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가장 먼저 경기를 반영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역사적인 저점이라 네. 예. 그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은행 금리보다 높은 분배금이 나온다. 네. 이걸 한번 비교를 해 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야 저런 상품이 있어 한번 솔깃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일단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왼쪽에 일단 큰 그림이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은행 정기예금 전북은행. 예, 지난주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공시를 들어가서 네. 이제 찾아봤더니 그 날짜에 4월 23일 기준으로 전북은행이 3.1% 정도, 그리고 가장 낮게 주는 곳이 이제 시티은행의 2.1%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를 12개월을 가입하셔서 이자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15.4% 이자 소득세 제외하고 떼죠. 실제 받게 되는 게 260만 원에서 17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네. 1억 넣으면은 전북은행에 넣어도 실제로 1년에 네. 262만 원. 예. 정말 참. 네. 그래서 일단 그날 박하네요. 고시 금리가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보통 2에서 3%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미국 하이힐드 ETF입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했을 경우에 위에 HYL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TF 3개 중에 가장 금리를 높게 주고 있는 ETF하고 그 밑에는 조금 낮게 주고 있는 ETF인데 7%에서 5%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에 실제 받게 될 세후 금액을 계산을 해보는 게 이게 조금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배금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 주식으로 치면 배당 수익률이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12달 동안 내가 매달마다 받은 배당을 총 합친 누적 금액의 ETF 현재가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분배금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가가 바뀌게 되면 수시로 분배금 수익률도 바뀌게 되겠죠. 바뀌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40원 정도의 환전을 하셔서 바꾼 달러로 HYLD를 매수하셔서 예를 들어서 한 300주에서 1,400주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1억을 1년 동안 받은 걸 가정했을 때 세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15%입니다. 여기서 배당을 떼는 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가 15.4%였는데 4%인데.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한미
그 조세 협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만 원천 징수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0.4%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적으로도 0.4%가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분배금도 달러로 지급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달러로 투자를 하시는 미국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금도 달러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건 2013년의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의 어떤 운영 실적에 따라서 네. 분배금이 차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달러로 지급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어떤 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아까 언급드렸듯이 네. 달러로 받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바닥에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지금 달러를 계속 들고 계시다가 네, 향후에 향후에 네. 환이 오르게 되면 이제 환을 바꾸시면서 환 차익도 추가로 노리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하이힐드 채권, 특히나 뭐 분배금을 주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것들을 우리 네. 국내에 상장돼 있지 않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상장된 해외 ETF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세제 혜택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는 굉장히 좀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업계에서는 네. 굉장히 운용업계에서는 어.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더 다양한 활성화나 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더 어떤 획기적인 좀 세금적인 네. 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일단 ETF가 최근에 국내 ETF 같은 경우는 과세 체계가 조금 중구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이 파생형 ETF나 뭐 주식형 ETF나 이런 채권형. 해외가 다 전부 다 다르죠. 다르게 네. 되고 다르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제 면에서도 해외 ETF, 해외에 상장된 ETF가 네.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은 하이힐드 채권은 ETF 어떤 기초자산이고는 다 상관없이 네. 해외 ETF, 해외 주식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매매 차익이 나시게 된다고 하면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바로, 네. 예, 종합금융소득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 네. 메리트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분배금을 받으신 건 종합금융소득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된다. 배당소득세. 그렇기 때문에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네. 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하이힐드 채권 ETF 뭐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 네. JNK에서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드릴 텐데 보통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매매되고 있는 ETF가 JNK, HYG, HYLD.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명 플레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티커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힐드 채권 ETF는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주식 대비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의 가격 변동폭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7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주식이었다면은 가격 변동폭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없죠, 네. 채권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더라. 네. 그래서 사실 가격 변동폭으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단 분배금을 통해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스타일의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걸 저는 보고 왠지 저 JNK, 정크 네. US가 훨씬 좀 마음에 드네요. 저 그림을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그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보니까 1억 투자했을 때 은행에 넣었을 때 네. 또는 이 ETF에 넣었을 때 분배금 이자 차이가 뭐 한 2배 넘게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그 해외 ETF, 하이힐드 ETF에 네. 하이힐드 채권 ETF에 대한 투자가 많이 네. 우리 시장에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예. 예, 유동성 그러니까요. 측면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 JNK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 여기 보통은 대략 370만 주, 지난 3개월. 네. 네. 많을 때는 보통 500만 주에서 1000만 주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하루에 뭐 한 1억에서 8천에서 1억 정도 매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370만 주라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받침이 되고 있고 거의 시가총액도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긴 어려운데 굉장히 이쪽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이미 국내 투자자들도 이미 한 발 앞서가고 계시는 거액자산가 분들도 네. 이미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하이힐드 채권 ETF에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거 몇 네.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역시나
당연히 하이힐드 채권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혹시 얘기 나올지도 모르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조금 어느 정도 한 1, 2%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환율 흔히 말해서 원달러로 생각해서 달러로 투자하시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네.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베스터 순서로요, 유 부장님과 전래훈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해외 주식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